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입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는 두렵지 않지만 야구 방망이는 그토록 두렵다고 한 것입니까?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 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습니다.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입니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들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도 너무 늦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부장,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위증교사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승한 고법부장, 박정훈 고법판사, 유재민 고법판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진관 부장판사, 윤희환 판사, 이재준 판사,
대북 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수원지방법원의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5개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 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